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차시죠, 4차시.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잠깐 복습해 봅시다. 인수정리를 배웠죠, 인수정리, 그죠? 그리고 인수정리를 배우고 인수분해가 뭐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1번을 보시면 다음 방식을 인수분해하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것이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곱셈 공식 아닙니까?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당장에 처음 볼 땐 잘 모르죠. 그렇지만 문제를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서 풀다 보시면은 얘는 좀 모양이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해. 그래, 이건 곱셈 공식이 아닐까? 그죠? 곱셈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여기 세제곱이 나오고 양 끝에 세제곱이 나오고 항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 2개를 더한 거에 세제곱에서 나온 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물론 여기 풀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그냥 달랑 식하고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되면 뭐 다른 방법 쓰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네. 그리고 세제곱에서 세제곱을 뺐어. 더군다나 요 27이라는 숫자는 3의 세제곱 아니야. 그렇지. 세제곱에서 세제곱 뺐다면 그 공식이 떠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공식은 그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한 거와 구조가 똑같고요. 요 식은 뭐예요? a 세제곱에서 b 세제곱 뺀 거와 구조가 똑같죠, 그죠? 일부러 대문자로 썼어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문제 1번도 같이 바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게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메모지나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셔서 잘 보이는 곳에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읽고 눈으로 확인하고 익숙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저 어떤 공식이 떠오릅니까? 이거죠,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한 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A가 X고 B가 2Y가 되겠고 Z가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2Y 더하기 Z의 제곱을 전개한 식과 같다. 그 다음 요거는 그죠? 구조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한 거와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은 양 끝만 본다면 x 플러스 3y의 세제곱을 전개한 것 같다. 요게 바로 2번의 정답입니다. 자, 가로 3번은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2x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1은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양 끝에 세제곱이 있고 이게 4개 항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바로 봤을 때 이게 2x 빼기 1의 세제곱을 전개한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물론 그럴 때는 이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3 곱하기 a제곱 곱하기 1과 같은가? b제곱 비교합 이거는 3 곱하기 a b제곱과 구조가 같은가? 아시겠죠? 네. 자, 요거는 당연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과 구조가 똑같죠.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과 같죠. 그죠? 부호 조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a가 바로 2x, b가 3i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x 플러스 3i 곱하기 4x 제곱이 되겠죠. 요거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6xy, 그다음 9i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뭡니까? 특수한 식이기 때문에 이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항식에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한 문자로 치환하여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4차식 아닙니까? 그럼 언뜻 이거 4차식 나 인수분해가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x제곱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 그죠? x제곱의 거듭제곱 아니에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의 제곱, 이거를 문자, 뭐 t를 써도 되고 교과서처럼 이렇게 대문자 x를 써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쓰고 싶은 문자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x제곱이 나오고 그 x제곱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의 형태로 바꿔서 변형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여기다가 x제곱을 대입해서 보니까 또 인수분해가 얘가 가능하다. 인수분해는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이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라지 x로 치환한다면 이게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고 이거를 x로 치환하신 다음에 또는 t로 치환하신 다음에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일명 합차공식 아닙니까? 합차공식, 그지? 예. 그래서 x 더하기 3 합차, 그죠? 양 끝이 같고 가운데 부분만 다른 거, 이거 합차공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립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를 다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치환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이걸 벌써 전개한다고 생각한다면 복잡해져요. 생각이, 그죠?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치환할 수 있다면 치환해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미 유지에서 배웠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공통 부분이라는 건. 내가 어느 부분을 문자로 치환해야 될 건가 눈에 바로 띄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요번에 문자 요게 지금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눈에 그냥 바로 보이죠? 이거를 t로 치환할게요. 뭐 t를 쓰면 어때요? 자, 그러면 요거는 1번은 가로 1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죠.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됩니다. 바로 쓸게요. 어차피 될 거니까 이렇게 써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두 숫자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이 6을 분리해서 쓰면 돼요. 6이라는 건 뭐예요? 2, 3은 6밖에 없잖아요. 2, 3은 6. 1, 6은 6도 있지만. 이제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부호 조절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x제곱 마이너스 x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해서 써 주세요. 그리고 또 인수분해가 또 된다면 또 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냥 냅두세요. 얘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면 또 해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요거는 뒤에다 씁시다. 보통은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1차식을 두고 그 다음에는 2차식을 두는 경우 그렇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앞에다가 쓸게. 인수분해한 거.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그 다음 얘를 뒤로 돌리자고요. 위치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그 예습을 1학년 과정을 미리 예습한 친구라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더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개수가. 근데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는데 이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게 복소수 허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로 더 확장이 돼요. 인수분해.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만 나온다면 우리가 실수의 범위에서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부분을 보니까 요 부분이 보이죠? 요거를 그 문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걸 다시 2차식으로 전개해 주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 주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t로 만약에 치환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전개해 볼게요. 여기다 써 볼게요. 그러면은 t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t 2t니까 마이너스 t가 나오겠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인데 요 4랑 더해주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그쵸?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 아닙니까? 그냥 전개한다고 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 다시 해볼까요? 어차피 될 거니까 이렇게 써두세요. 어때요? 원래는 중학교 때는 요게 1, 2일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을 곱히고 그렇게 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어때요? 요 2라는 숫자를 보시면 1 곱하기 2가 되겠고 부호는 조절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t의 계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요 큰 쪽이 마이너스고 작은 쪽이 플러스겠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시 t 대신에 원래 식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끝났죠. x 플러스 2y 플러스 1 되고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32쪽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인수정리 마지막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죠? 인수정리를 하면서 언급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죠? 3차 이상의 다항식은 인수정리를 써야 된다. 그죠? 네.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리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요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 가지고 할 때는 이게 0이 되는 x값들의 후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을 가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절대 찾아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히 0이 되는 값이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0이 되는 값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나씩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이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이게 0이 될까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그 후보들을 어떻게 찾느냐.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상수항의 약수들이죠. 대개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상수항의 약수들이고요. 이게 만약에 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 2분의 6의 약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세한 설명이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요놈 아닙니까? 요놈이 1차식. 그지? 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a가 나왔잖아요. 그 마이너스 a는 바로 요 6의 약수들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약수들이라고 했을 때는 양의 약수나 음의 약수도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은 2개 곱해서 6이 된다는 거는 이 양수끼리만 곱해서 6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수도 분명히 가능해요. 약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6의 약수들이 바로 A, C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2를 어떻게 찾았느냐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x 빼기 1로 나눈다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는다? 바로 상수항의 약수들이 후보일 것이다 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제일 만만한 게 1이잖아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0이 나오면 다행이죠. 안 나오면 1 말고 지우고 마이너스를 해보고요. 마이너스가 안 되면 또 2 해보고 2 안 되면 마이너스 해보고 또 안 되면 3 해보고 3 안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씩 후보들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이거 미리 뭐 알고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아닙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네.
자, 문제 3번을 통해서 한번 바로 해봅시다. 자, 상수 이 부호는 여러분들 생략하시고 요 8의 약수에 주목하세요. 요 6의 약수에 주목하세요. 그럼 8의 약수는 당장의 부호 생략하면 1, 2, 4, 8, 이 4개밖에 없죠. 물론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이 8개 중에 어느 한 놈이 걸릴 거예요. 몇 개 걸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1, 2, 3, 6 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요 후보들을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만만한 게 1 아닙니까? 1 안 되면 마이너스를 하시고 계산이 편한 것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죠. 자,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인데 만약에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1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1이 된다면 한 가지 팁을 소개한다면 이거 다 더해서 0이 돼야 1이 돼요. 근데 다 돼서 0이 안 되죠. 그럼 1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더하면 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제로. 이건 해보니까 안 되네. 그지? 0이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건 탈락. 지우고 또 하면 되죠 뭐.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요번에 2를 해보는 거 이건 이제 다 지우고 2. 자, 2는 2 여기서 쓸게요. 그냥 바로 겹쳐서 씁니다. 3, 2, 3은 6, 4, 오 드디어 나오네. 이게 0이 된 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일단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하면 요 2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 얘기는 x-1을 인수로 간다. 이게 인수정리 아닙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몫은 이거 아닙니까? 일단 2차식이 일부분이라도 나왔다면 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차식은 보면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굳이 뭐 조립제법 쓸 필요 없죠. 얘는 이거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2번도 같이 해볼까요? 자,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인데 가장 만만한 게 1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내가 팁을 소개했죠. 이거 더해서 다 0이네? 그럼 1이 반드시 됩니다. 1은 무조건이에요. 이거 더해서 0이라면. 그죠? 해보세요. 그죠? 이거 봐. 0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얘는 채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당장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곱하기 이게 몫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요. 그러면 요거 딱 보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네. 그지?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나요? 2, 3은 6. 되잖아요. 2하고 3도 5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으로 요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수학 역량 기르기 하고요.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울게요. 요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지은이의 마지막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거는 왜 한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죠. 요 x 3승의 계수가 2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는 아까까지는 여기에 1인 경우 요거 상수항만 고려하면 되는데 여기가 1이 아니 2가 왔다 3이 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다. 즉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 있죠. 요 2분의 1 요 2분의 1의 약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아니면 가장 만만한 게 뭐라고 했어요? 1을 대입해서 쫙 0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후보가 그것도 가능하다. 1 그지? 1 대입하니까 다 이게 0이 되니까 0이 되는 게 맞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x 세제곱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분의 이거의 약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말이 맞아요. 지은이 말이 맞고 해봤더니 안 되더란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1의 약수들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방금 소개하지만 바로 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이 그 후보가 된다.
그래서 서진이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렇게 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당장 자기 자신과 또 여기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원리는 인수정리지만, 그죠?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게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2분의 분수긴 하지만 그때 이렇게 분수라도 찾아줘야 됩니다. 2 내려가죠. 곱해서 올려요. 더해서 내려요. 곱해서 올려요. 더해서 내려요. 곱해서 올려요. 그죠? 이겁니다. 그죠? 나머지가 0이 나왔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자, 요거는 정리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일단 2분의 1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몫이 뭐예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나머지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2가 공통으로 곱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서 이 앞쪽에 곱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 2차 식은 살펴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은이는 서진이한테 물어본 거죠. 2x-1이 이 다항식의 인수인 걸로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가 후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